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7월 19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역사적인 첫 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신들 중에는 KF-21이 장기적으로 F-35 전투기를 대체해 나갈 후보라고 호평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과 호평이 배가 아팠던 것일까요? 사흘 뒤인 22일 갑자기 중국 웨이보와 틱톡에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의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매번 이런 식으로 개발 중인 무기를 공개해왔습니다. 한국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밀리터리 동호인에게 찍혔다며 슬그머니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해외 매체에 우리가 한국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기사를 좀 써달라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젠35를 본 서방 군사 전문 매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짝퉁 F-35였습니다. 신형 전투기라고 써놓았는데 외형부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입니다. 젠35의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와 조종석 구조 및 개폐 방식도 F-35와 거의 비슷합니다. 엔진 배기구도 F-35와 비슷한 톱니 모양입니다. 조종사용 표시장치는 F-35가 예전에 썼던 전방 표시장치를 장착했는데 F-35는 이미 헬멧 장착 영상 장비로 옮겨갔지만 심지어 중국의 신형 전투기는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매체 1945는 중국이 F-35의 복사판을 만들긴 했지만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베낀 낮은 수준의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낀 짝퉁 엔진을 개발하긴 했는데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했고 F-21을 베껴 만든 중국의 첫 번째 스텔스기 J-20도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군사 매체들이 이토록 중국산 신형 전투기를 폄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해킹으로 훔쳐갔다는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설계 정보가 중국 스파이에 의해 빼돌려졌다는 폭로가 나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미국의 내부 기밀 자료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 문건 중에는 중국의 해킹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의하면 중국은 스파이를 통해 F-35의 레이더 시스템과 엔진 설계도를 몰래 빼냈고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의 기밀 자료도 해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훔친 미국의 무기 자료는 무려 50TB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의회 도서관 소장 자료의 5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또한 미국 방위산업업체 하니웰은 중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M1A2 탱크 등의 구성 요소와 수십 개의 기술 도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베꼈으면서도 중국은 뻔뻔하게도 F-35를 깎아내리는 일에 주력해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산 젠-22 F-35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최첨단 항법 및 전자장비를 갖췄고 F-35보다 더 많은 무기를 적재할 수 있어 폭격 능력에서 앞선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러면서 F-35의 스텔스 기능은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미 해병대의 F-35B가 연료라인 결함으로 추락하는 등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젠-20은 한 번도 고장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의 젠-20이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은 것인지 고장이 났지만 숨긴 것인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간 중국은 한국의 공군력에 여러 차례 열등감을 표해왔습니다. KF-21과 자국 스텔스기 J-35, J-20 등을 비교하면서 스텔스 성능에서 중국 전투기가 앞선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KF-21은 애초부터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 4.5세대 전투기로 해외 수출 등을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기종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완벽하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은 중국의 J-35에 대응할 스텔스 전투기 F-35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 전투기를 비교하면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보니 중국은 내심 KF-21 개발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 결국 KF-21의 성공적인 비행 이후 중국은 갑자기 젠-35를 무리하게 공개했습니다. 이후 중국 내에서는 KF-21과 젠-35를 비교하며 중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한층 부각시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해외 방산 기업의 평가는 냉랭합니다.
젠 35는 5세대 전투기이지만 4.5세대 전투기 KF-21에 비해 무장 능력이 떨어지며 스텔스 능력조차 의심받는 수준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베끼는데 일가견이 있다 해도 첨단 무기는 그대로 베끼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무기들을 복제하는 수준이었던 중국 무기는 개혁개방 노선을 걸으면서 서방 국가들과 유사한 군용기 및 각종 무기들을 그럴싸하게 카피해서 찍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중국은 전투기 JF-17, J-10을 수출까지 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국은 JF-17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등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조차 철저하게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무기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중국의 아나무인식 외교 정책과 중국 무기 특유의 뻥 스펙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기 수출 거래는 판매국과 구매국 간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시장 중 하나인 인도와 오랜 세월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중국해에서도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니 중국산 무기를 선뜻 수입할 나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허접한 중국산 전투기의 기술입니다. 중국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기술은 한국 KF-21의 레이더 기술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조차 KF-21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가 될 AE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만 주시하는 게 아니다. KF-21에 탑재되는 IRST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도 충분히 중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자체 개발하여 KF-21에 탑재한 AESA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200km에 달하며 이는 중국제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는 인도와 대만의 일반 레이더에도 포착되는 굴욕을 당해 중국 무기의 뻥 스펙을 증명해 보이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을 싸잡아 폄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가 인정한 명품 자주포 한국의 K9이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중국 자주포보다 떨어진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노력과는 달리 K9은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600여 대가 팔렸으며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의 비중은 무려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K9을 전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민해진 중국은 K9은 중국산 PLG-0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두 중량에서 뒤떨어지며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라며 K9을 깎아내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PLG-05 자주포야말로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영상이 여러 차례 포착돼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차체가 흔들리는 것은 사격 반동을 상쇄하는 주퇴 복좌기와 차체의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니 심지어 중국군조차 2005년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든 PLG-05 자주포를 단 300여 문밖에 구입하지 않습니다. 수출 시장은 물론 자국 군대한테도 홀대받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죠. 이제 한국은 10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했으며 특히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중국의 무기 수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특유의 뻥 스펙으로 구입하고 나면 품질 이상이 발견되는 중국산과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태국이 수입했던 중국산 호위함은 부실 건조로 이리저리 수리하다 보니 중국에서 호위함을 수입할 당시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싼 대가를 치른 바 있으며 남중국해 영해권 분쟁으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한국 무기 수입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F-21의 시험 운행까지 성공하자 다급하게 젠 35를 노출시킨 중국. 하지만 미국 전투기를 베낀 짝퉁이라는 혹평밖에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